그렇게 친했던 이제 브로맨스를 네. 이제 강조했던 그 둘 사이가 상당히 좀 멀어지는 모습이 주말 사이에도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쪽에 조금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둘 자체는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다가 또 하루아침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펀더멘털적인 요인보다도 그 이외 요인들에 상당히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요인보다도 조금이 이러한 요인에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클 수 있다. 특히 테슬라는 경기 소비재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부담이 완화된다, 그리고 이제 심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춘했냐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이제는 제가 회춘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그런 나이인가요? 자, 여러분, 팬티 입으시고 회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요 통기성 중요하잖아요. 통기성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속옷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여름철에 그 입었던 거 계속 입으시지 마시고 그 속옷도 1년에 한 번씩 바꾸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아끼지 마시고 3+3 저희가 6장 구성으로 9,9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랜만에 모십니다.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본 사이 너무 예뻐지셨네요. 아닙니다. 네, 많이 얘기 듣죠? 부끄러워하시는데. 자, 오늘 위원님께서 최근에 6월에 선진국 전략 리포트,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선진국 전략 리포트의 제목이 미들 구석에 집중이라는 것을 타이틀로 다셨어요. 미들 구석에 집중한다.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 얘기할 때는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얘기하는데 미들 구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증시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미들 구석,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업체들, 그 중에서도 성장 여력이 높은 산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로 좁혀서 보셔야 된다라는 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좁혀서 보자. 산업만. 그러면은 특정 산업이라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AI? AI 쪽도 보실 수가 네. 있겠고요. 사실은 이번에 조금은 업종을 다양하게 하반기에는 주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를 한 가지 좀 냈습니다. 마스 플러스 트리플 S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네. 이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이제 제조업체들, AI 업체들, 여기에 대해서 로봇 업체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승 여력 측면에서는 중소형주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AI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 작년에는 초점이 많이 맞추어졌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SMR이라든지 조금은 이 산업의 성장성 규제의 완화 기대감이 높은 이러한 업종들로 조금 더 구분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AI 하드웨어 쪽, 뭐 소프트웨어 쪽까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더 확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산업과 기업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전략 세울 때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 보고서 시장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낮췄어요. 근데 고용 데이터는 나올 때마다 다 각 기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면서 이게 고용이 괜찮다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ADP 지표가 나왔을 때는 예상보다 부진했다라고 평가가 그쵸. 되고 고용 보고서가 노동부에서 발표가 됐을 때는 예상보다도 양호하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해당 지표들은 아무래도 이 미리 선반영이 되는 지표들을 이제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 차원에서 디테일한 이제 지표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상보다도 비농업
기농업 이제 고용 건수 자체가 예상보다도 양호했고 사실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민간 쪽이 또 양호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했다라고도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번 나올 때마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또 의미 깊게 혹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용 데이터 경제 지표 쭉 나오고 나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같이 딸려서 얘기하는 거는 금리 결정 부분이잖아요. 금리 이번에 경제 지표는 연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방금 이제 고용 지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6월이라고 하는 거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기준 금리뿐만이 아니라 점도표 SAP가 함께 공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에 상당히 좀 민감도가 높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더해서 7월도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시중금리, 즉 이제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 요인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레벨 자체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보고 그것을 조금은 상회를 하거나 근접한 수준에서는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에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그것과 격차가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다르게 두 번이다, 세 번이다 인하의 횟수에 따라서 이제 보시기보다는 조금씩 대응의 차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몇 번이나 할 것이다. 뭐 지금은 뭐 3분기나 세월이 또 무게를 싣고 있는데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는지 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횟수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이제 3회, 4회 이렇게 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방향성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연말 내년에 접어들수록 이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작년, 재작년하고는 조금은 달라진다,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함께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다양한 미국 시장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계속 사는데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복수세를 추진한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더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탈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에 더 이탈하라고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왜 만드는 거죠? 불에 지핀다라고도 평가가 좀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이게 크게 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조금은 지키고자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세금이 언급이 됐을 때 그 이유 자체가 디지털세를 부과를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강하게 규제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 다른 국가들에 내는 세금이 조금은 과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조금은 해소하기 위해서 이 협상이 카드 중 하나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복수세로 인해서 외국계 자금의 이탈의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속화될 거라는 생각은 하시나요? 그 자금 이탈이 계속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금이 이 월간 추이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미국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2023년, 2024년하고는 다르게 S&P 500 지수만 보시더라도 다우하고 나스닥보다 이번에 올해 연초 대비로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성장주,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움직이던 게 조금은 분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있었던 게 또 함께 분산이 되는 모습도 올해 상반기에는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 쏠림 현상이 조금은 구분이 되고 이 다변화가 되는 모습이 조금은 올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미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계속 그러한 이슈들만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거나 안 좋을 때는 이 데이터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작년부터 이 미국의 다양한 뭐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에 대두되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그 그림자를 뭐 일부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계 쪽에서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는 뭐 유럽 쪽으로 간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대세적으로 다 미국에서 이탈한다라는 건 아니고 일부 자금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제 1월 월보를 발간을 하면서 유럽을 최선의 국가로 이제 올려버리고 이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낮고 워낙 이제 오를 만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초 대비로 유럽 주요 지역들이 약 10%씩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고, 프랑스와 같은 경우도 5% 넘게 올랐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초 대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것 역시도 사실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속도 자체는 더딜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연초 대비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이 있다. 하지만 확실히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게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미국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은 대응을 다양하게 하게 된 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많아진 것처럼 맞습니다. 실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에 워낙 쏠림이 컸는데 그것을 이제 분산하는 거지, 그렇다고 미국을 부정적으로만 봐서 무조건 이탈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4월에 그렇게 빠지고 나서 단기적인 반등도 그렇게 크게 나타날 수 없기도 했겠죠. 그렇죠. 자, 이슈 중에서 최근에 트럼프와 머스크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싸우는 걸까요, 자꾸? 그렇게 아무래도 친했던 둘이. 그렇게 친했던 이제 브로맨스를 네. 이제 강조했던 그 둘 사이가 상당히 좀 멀어지는 모습이 주말 사이에도 보여졌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제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때문에 테슬라 차원에서 조금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야당 쪽에 이제 다른 민주당 쪽에 조금은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둘 자체는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다가 또 하루아침에 또 이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네. 저희처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쵸.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펀더멘털적인 요인보다도 그 이외 요인들에 상당히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요인보다도 조금의 이러한 요인에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클 수 있다. 특히 테슬라는 경기 소비재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부담이 완화된다, 그리고 이제 심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브로맨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요인들도 함께 보셔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쨌든 처음에 이제 공화당 쪽에 완전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그 주가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기대했던 게 테슬라가 하려는 로보택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뭐 실제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주,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정부의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은데,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보조금 이슈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X에 올렸던 글을 싹 다 지운다라는 거는 약간 머스크가 머스크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재밌으세요? 머스크하다? 네, 이거 통했나요? 또 은근히 또 아니 근데 테슬라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둘 다 비즈니스맨이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겉으로나마 좀 이렇게 허허 웃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둘의 캐릭터가
제멋대로인 게 강하다 보니까 이건 봉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머스크, 테슬라만 더 손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무시를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우주와 관련을 해서도 AI와 관련을 해서도 무인기와 관련을 해서도 그리고 기술력과 관련을 해서도 사실은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감세라고 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 좋다라기보다는 그 둘의 싸움이 계속되면 또 이제 그거에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둘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연초에도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그런 불확실성, 그에 따른 경제 리스크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반영이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도 상당하다라는 점 함께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있었던 다양한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금의 이탈,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의 뭔가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굵직한 이슈를 여쭤봤는데 우리 최번 위원님께서는 약간 긍정적인 편이신가 봐요. 시장을 바라볼 때 이거 우리 너무 이렇게 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갈 겁니다. 외국인도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분산 투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앞으로 하반기 미국 시장도 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으로 많이 좀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 작성을 할 때도 이 리스크 요인들이 무엇이냐,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무엇이냐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근데 그런 요인들을 간단하게만 이제 적어보아도 상당했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4월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 보나 미국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됐으니까 안 좋은 게 아니냐, 미국 망하는 게 아니냐, 미국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속에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측면 볼 수가 있겠고요. 증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승 여력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경기가 둔화가 되는 수준, 일부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는 수준을 반영을 하더라도 S&P 500 지수의 2025년 연간 예상 밴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6,350포인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 조금 더 빠르게 완화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친기업적인 정책들 반영이 되고 우려보다도 조금이라도 양호한 지표들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향후 12개월 안에는 아무래도 6,500포인트 정도까지도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나오는 이유가 2025년 1분기 즉 이제 4월의 어닝 시즌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숫자라고 하는 것하고 기대 지표들하고 이 격차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이제 향후에 전망치도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과도한 우려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확실히 흔들리는 거는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은 상승 여력이 안 보이는 수치 자체는 아니다라는 측면을 함께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세한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 중에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미국은 흔들림 속의 안정감 찾기, 유럽은 지표는 개선, 관세는 부담, 일본은 관세에 더해 정치 리스크 부각이라고 정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유럽과 일본도 여러분들이 뭐 영향이 있으니까 관심 갖겠지만 미국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딱 얘기를 하시니까 네. 상당히 민망하네. 이제 왜요? 예, 저녁에 혼자서 지었던 제목인데 아니요. 예, 훌륭합니다. 민망한데 네. 이제 사실은 또 같은 뜻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은 6월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6월에는 FOMC 회의도 진행이 되고요. 6월 말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상호 관세의 유예 여부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전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다른 국가들하고도 협상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6월은 이제 펀더멘털 이외 요인에 따라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조금은 포트폴리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6월 초에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기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펀더멘털적으로도 산업의 성장 기대감 높은 부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 제한적인 업체들 여기서 조금 더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세 부담에 따라서 등락 반복이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 관세와 경기 불확실성을 제외를 하더라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업체들로 좁혀서 보시는 방법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낮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 위주로 조금 더 선별을 해서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는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졌고 2024년 하반기는 정책 일부 수혜 업체들로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다양한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변해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사실 살펴보시면 작년에는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새로운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2025년 하반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그런 측면은 조금 더 뚜렷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 함께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도 말씀해 주셨던 섹터가 부각이 안 됐던 게 아니에요. 뭐 맞습니다. 원전 관련한 종목도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뭐 로봇도 그렇고 뭐 우주항공도 그렇고 안 올랐던 게 아닌데 하반기에는 그게 더 크게 부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부각이 되는 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약간 있겠고요. 주도 섹터의 느낌으로. 주도 섹터가 사실은 또 좀 다양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졌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온기가 펴졌달까 약간 기회가 있는 부문들이 나뉘고 있다. 조금은 다양해지고 있다. 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를 하니? 러시아 전쟁 어떻게 되니?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봐야 되고요. 연준의 정책도 보셔야 되고요.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관계도 보셔야 되고요. 봐야 되는 게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조금은 분산이 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사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숫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으로 보는 게 긱스 기준으로 11개 업종을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IT, 커뮤니케이션 이런 성장주들 중심의 실적이 끌어당겨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업종의 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재, 에너지 업체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다른 업체들이 모두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이 수익률도 분산이 되고 이쪽 업종이 오르고 나면 저쪽 업종이 오르고 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 게 조금 더 나타나는 시기가 2025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어서는 환율이나 금리, 뭐 원자재 동향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죠. 달러의 이제 약세 기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죠? 달러는 지금 또 빠르게 약세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부터도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하지만 이제 그 속도 자체는 연초 대비 빠를 것이냐라고 하면은 더딜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어떻게 계속해서 약세로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이 통화 가치를 약세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국가들을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고공행진하면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는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거는 사실이다라는 측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원자재 중에서 유가는 어떨까요? 지금 계속 배럴당 60달러 초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사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올 때는 가격 자체만 계속해서 오르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정말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정말 좋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밴드권으로 등락을 반복을 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60몇 달러, 60대 이제 초반 후반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금은 어때요?
금은 아무래도 이 상승 속도 자체는 조금 더 더뎌질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올랐으니까 계속 이제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기는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좀 보다 보니까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제 CME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거래소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자재 같은 것도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골드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소수점 매매라든지 분산해서 리츠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 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금 가격 자체가 사실은 3,000불 넘어서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씩 이제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는데 그 방법을 CME에서도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런던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계속 차용을 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고 참여자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는 금 가격이 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측면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가합니다. 또 유의미하게 우리가 봐야 할 그런 가격 동향 중에서 우리 최보원 위원님께서 요것도 좀 앞으로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리, 철강, 은 이런 식으로도 함께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한 맞습니다. 원자재들. 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적 개선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눌려있는 기업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 관세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일부 국가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더 늘린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제조를 늘린다라는 측면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제조가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최근에 한번 살펴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쪽에서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희들 표를 좀 작성을 해봤는데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오를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와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원자재와 관련을 해서도 관심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오늘 챗 GPT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뭘 물어봐도 다 착착착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최 GPT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아니고 최 GPT 함께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좀 장기적인 전망을 여쭤봤는데 이번 주나 6월 안에 좀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뭐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번 주만 보시더라도 CPI, PPI에 대해서 그쵸.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들 또 실적 발표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또 6월 9일이죠. 미국과 중국의 또 이제 대화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측면들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죠. FOMC 회의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점도표 SEP 또 공개가 된다라는 점.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보셔야 되는 게 관세라고 하는 거를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더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이라 하면 사실 금리 인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도 의사록 공개 때 상당히 주목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빈번히 활용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보여졌거든요. 이번에 그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느냐 아니면 상호 관세도 유예가 되고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추느냐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우리 또 최보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더 예뻐지셨는데 말씀도 더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굉장히 겸손한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 일찍 또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연구위원님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